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경기권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옥석을 가려서 투기하라는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요. 경강선 교통호재 프레임으로 광주, 이천, 여주 등 경기 역세권 새 아파트들이 옥석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최근 퇴전지구를 중심으로 거품이 끼고 있다는 광주, SK하이닉스 M16 공장 증설의 이천, 역세권 프리미엄을 앞세우는 여주까지 이들의 현황과 전망은 어떠한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래 수도권 동남부에 위치한 이 세 지역은 자연보전 권역이나 상수원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딘 지역들이었는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올 때도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규제 개혁을 위해 포럼을 여는 등 항상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도자기 등의 특산품 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는 경강선 개통으로 여주에서 판교까지 50분 안팎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여주에서 이천과 광주를 지나 판교까지 하나의 노선이 생겼지만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판교와 멀어질수록 교통호재의 효과가 반감되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꺾어놓기도 했죠. 실제 임해역의 경우는 판교 영향권으로 경강선이 개통한 뒤 1년 동안 7천에서 1억 정도가 오르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조월역, 이천역이나 여주역 방면으로 판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 상승은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뒤에 인구와 세대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천과 여주는 경기도 가장 외곽으로 입지상으로는 양평보다 더 멀다고 볼 수도 있어 아무리 경강선이 들어왔어도 체감상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아파트 공급이 광주에만 증가한 걸 보면 경강선 효과는 광주에서 그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똘똘한 한 채와는 거리가 멀어 아파트 가격은 세 지역 모두 파리 대책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 이후 9.13 대책을 지난 지금까지도 상승 없이 하락이 지속된 걸 보면 그 흔한 투기 세력조차 피하는 동네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나마 하락세가 덜한 광주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광주는 성남시에 비싼 가격 거품을 참지 못한 수요들이 많이 이동한 지역인데요. 분당의 임해역 인근 아파트가 9억 중후반에서 10억대인 대비해 경강선으로 두 정거장밖에 차이 안 나는 경기 광주역 부근은 비싸봤자 6억 초반대로 성남에서 전세 사느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 광주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2016년 9월 경강선이 들어온 이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광주는 결국 파리 대책 이후 하락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역세권 아파트가 다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광주역 2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4월 4억 8천만원에서 8월에는 10건이 거래되면서 5억 2,500, 11월에는 6억 1천까지 급등했고 3단지 역시 7월 4억 7천에서 8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며 10월에는 5억 7,800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6단지의 경우 4월 4억 7,900에 거래된 뒤로 10월에는 5억 7,500까지 6개월 만에 무려 1억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초월역이나 곤지암역은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보합이거나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분양 현장 역시 역세권 위주로 몰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7월에 광주 자연앤자이 1순위 청약이 35.4대1로 마감하며 경강선 경기 광주역 역세권 단지답게 최근 1년 광주 분양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 8월에 분양한 오포더샵 센트럴폴의 1순위는 3.39대1로 마감하며 겨우 면피했고 광주역 태전 경남 아너스빌은 1, 2순위 경쟁률 1.38대1로 미달이 났는데요. 이름만 광주역을 붙였지 서울대 입구역이 서울대와 동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동떨어져 있기에 입지 메리트가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전 대형 건설사들이 청약률을 높이려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청약을 강요하여 청약 경쟁률을 조작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현장 중 하나가 바로 광주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고작 1.98대 1, 저조한 성적만을 보였죠. 그 외에도 광주의 미니 신도시라 불리우는 태전지구는 역세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신축으로 들어간 브랜드 아파트들이 최근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타를 통과한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경우 태전 고산역은 확정이 아니기에 신설될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말이죠.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 2차 11블록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6월 4억 3천대에서 입주 시점인 9월에는 분양권이 4억 8,500까지 올라갔고 태전파크자인 13블록은 전용 60제곱미터가 7월에 3억 1천만원대에서 10월에는 3억 5천대까지 급등하며 인근에 3억이 안되는 2006년식 태전 2편한 세상 전용 84 타입의 가격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고요. 다음으로 이천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호재를 보였던 이천 SK 하이닉스 M16 공장의 증설은 홍콩 시위로 인한 홍콩 시장의 타격과 일본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정상 가동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러니 역세권이건 하이닉스 근처이건 대부분 하락세를 띠고 있죠. 일단 역세권 아파트를 살펴보면 현대 성호 오스타 1, 2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경광선 부발력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두 달간 실거래 가격이 점점 더 하락하고 있어 경광선의 역세권을 이용하는 실수요들도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네요. 당연히 투기꾼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 가격 띄우기까지 시도하는데요. 이천의 L 아파트는 모집 공고 7월 5일 전부터 인근 아파트가 4억대에 진입했다며 호도 기사로 밑밥을 깔아놓습니다. 7월 3일자로 나온 기사를 보면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전용 84 타입 중 4억 2,450만원에 최고 실거래가 거래가 되었다고 기사에서는 말하지만 당시 시세는 3억 8천에서 9천, 작년에 거래된 최고가를 들고 와서 호도하고 있는 거죠. 분양 전에 가격을 띄우기 위해 언론들까지 합심해서 분양가가 비싸지 않은 척 동참하고 있는데요. 현대 성호스타 2단지의 실거래 최고가가 3억 6,800만원이었는데 4억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등 되도 않는 소리로 억지로 호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개소리가 통할 리가 없죠. 게다가 이천에는 작년 말 분양했던 라온 프라이빗도 이천 대원 칸타빌 2차도 엄청난 미분양이 쏟아져 나오게 되니 정부에서 올해 3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천을 지정했던 건 정확한 판단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주입니다. 경강선의 종점역인 여주역을 중심으로 역시 역세권 프리미엄을 내세워 홍보 경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월에 모집한 교동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는 여주 역대 최고인 무려 2.21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입지에 대한 선호도가 부족한 걸 스스로 말하는 꼴이네요. 경강선 여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교동 예일 세띠양 전용 84제곱미터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했고 경강선이 들어왔음에도 오히려 가격이 더 하락하는 중인데요. 아직 역세권 개발이 잘 안되는 등 생활 편의면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아파트 숫자도 광주나 이천보다 훨씬 적은 데다 전체 주택의 3분의 1밖에 안되니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교통이라도 괜찮아야 하는데 경강선 외에는 철도 교통이 없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매해 명절이나 주말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신갈 여주 분기점 교통체증은 귀향길에 오른 운전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일 뿐이죠. 결국 세 지역 모두 재작년부터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나마 광주만 국지적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인 곳이 있을 뿐
이천과 여주의 아파트 시장은 투기 수요들에게조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억 중반을 4억으로 가격 띄우기를 하고 어떻게든 언론에서 호도를 하더라도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정도죠. 분당선, 신분당선 등 판교나 분당으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철도 노선 라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반면 광주, 이천, 여주는 경강선이 서울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관계로 거의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입지와 다양한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경강선 인근 신축 아파트 분양에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기사를 내고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판교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경강선의 효과는 급감하여 거의 효과를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들은 자체적인 인프라 및 생활 편의시설 부족, 게다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실거주마저 선호하지 않는 입지인데요. 광주의 경우 호재라고 여겼던 트램 또한 경제성 한계로 추진이 중단되었으며 대안이라고는 자전거와 순환버스 노선 확대로 그치는 등 교통개발도 쉽지 않죠. 결국 인구 증가 및 아파트 입주로 도시가 더 발전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수요에게조차 외면받고 실수요층에게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만약 분당과 판교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격 거품으로 광주로 이동했던 수요들이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그 여파는 이천, 여주까지 번지며 연쇄적인 회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 비규제 지역의 옥석이나 보석이라고 호도해도 결국 보석이란 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줄 때나 귀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덩이일 뿐이죠. 결국 입지가 좋지 않고 인프라 발전이 부족한 새 지역은 추후 환금성도 좋지 않아 빠져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아니라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 평생을 살 각오가 아니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요점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이 팔리지 않아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내 집 마련 고려 시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